자, 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보통인의 실전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조성호 소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지하철, 이제 여기 사실 딱 개통이 된다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잘 체크를 좀 하고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. 무조건 지하철역이 생긴다고 좋은 건 아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옥석을 좀 잘 구려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. 자, 시작하기 앞서 좋아요, 구독 꼭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 아주 힘이랍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지하철이 내 동네에 이제 뭐 개통이 되고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? 이제 핫하게 바뀔 것이고 주변 지역으로서 어쨌든 이제 역세권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좋다. 우리 집값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 내 건물값이 상당히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. 그래서 이런 생각이 또 사실 많이들 하고 계시죠. 근데 또 이런 어떤 기대 못지않게 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. 뭐 지하철역 개통이 됐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역이 있다고 해서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세심하게 좀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사실 뭐 이 교통 호재 같은 경우는 최고의 작품은 지하철역 개통이죠. 그래서 이게 딱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아주 이제 파급 효과가 좋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이 딱 생기더라도 사실 이 노선이 어느 쪽으로 사실 이제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곳, 이런 곳으로 연결이 돼야 사실 좋은 역이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일자리들이 아주 그냥 풍부한 어떤 많은 지역, 그런 쪽으로 또 사실 착 가고 연결이 돼야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지하철역 주변으로 해서 또 많이 들어와서 입주를 할 것이고 그쪽 지역을 많이 유동 인구들이 이제 사실 많이 늘어나는 거죠. 근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내 동네, 내 지하철역 쪽으로 사실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침에 사실 이제 출퇴근할 때 사실 중요하잖아요. 이제 뭐 그 기간이 사실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오래 걸린다든지 너무 깊숙하게 파가지고 복잡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.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서 또 내려서 또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. 그러면 그 환승역하고의 또 어떤 거리가 굉장히 또 멀게 된다든지 뭐 그런 어떤 시간들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처음 이제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는 사실 많이 이용을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부분을 사실 이용을 덜 하게 되거든요.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면 지역적으로 사실 뭐 어떤 부동산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지역은 사실 좀 아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.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사실 굉장히 좀 편리하다든지 가깝다든지 또 뭐 지하철을 타고 가서 이동을 했는데 지하철역에서 이제 환승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또 가깝게 또 연결이 돼 있다든지 뭐 여러모로 사실 좀 편리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버스라든지 어떤 거 강역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더라도 사실 좀 편리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 버스보다도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버스를 한 번 타면 가고 뭐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이 지하철은 뺑뺑 돌아서 간다든지 뭐 복잡하게 또 환승해야 되고 가는 지역마다 막 되게 좀 이상하게 좀 연결이 돼갖고 오랜 시간 또 걸린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지하철역이 생긴 거는 아주 호재지만 오히려 내 지역에 생긴 이 지하철역이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지하철 생기면 굉장히 좋아. 이제 막 이런 부분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하다든지 시간 오래 걸린다든지 차라리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빠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 뭐 또 내가 가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갈 때 뺑뺑뺑 돌아간다든지 뭐 또 환승 거리도 길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좀 애매하거든요. 이런 부분을
갖고 있는 지하철역은 사실 어떤 부동산 관심을 갖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지역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지하철역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지하철역이 사실 많이들 생기고 많이들 이제 확장되고 하지만 지하철역이 꼭 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. 그래서 단순한 지하철역이 있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. 이거는 아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하철역이 생기더라도 어느 쪽으로 거리가 또 한승거리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노선으로 또 어느 쪽으로 해서 그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출퇴근 시간도 좀 잘 따져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사실 잘 체크를 해야 사실은 된다는 얘기입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사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하철역을 사실 많이 봅니다. 하지만 이 지하철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석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. 그래야 우리가 이제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손실을 전혀 안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여러분들도 저희 부통연하고 이런 어떤 그 분석,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, 그리고 조그만 어떤 그 금액으로 인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것. 여러분들도 저희 이제 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우리가 이제 상권 분석도 많이 하고 아파트든 뭐 건물 사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 그 분석이거든요. 상권 분석.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어느 지역이 역세권이고 어디를 통해서 또 나가면 어떻게 그 활성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, 이런 주위의 어떤 부분들이 또 어떻게 개발 요지가 있는지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저희하고 이제 같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도 사실 부자가 다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에 관심 갖고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6천만 원 갖고도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? 자, 저희 부통연하고 한번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는 건 어떻습니까? 자, 오늘은 여기서 좀 설명을 마칠까 하고요. 인터넷상에 부통연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 계속 올릴 거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좀 마쳐볼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